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우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분기별로 철저하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모든 종사자분들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정과 연계된 노인학대도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께도 노인학대 예방교육 영상과 자료를 정기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은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을 믿고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인학대 예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노인학대가 벌어지고 난 후의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기관에서 단 한 건의 어떠한 노인학대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방하는 데에 본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르신의 삶을 무참하게 파괴하는 노인학대를 우리 기관에서 제대로 예방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번 노인학대 예방교육에서는 다른 때보다도 노인학대 예방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예방에 초점을 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관에서 근무하시면서 내가 한 행동이 노인학대가 될 수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지금 이 뉴스에서는요, 어르신께 정서적 학대를 했던 종사자분들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함께 뉴스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한 요양시설에서 직원들이 치매 노인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공유하며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들의 개인정보도 함부로 다뤘는데 관리기관의 대응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과 요양사들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문을 잠궈가지고. 문을 나도 어르신이 가르쳤잖아요. 할머니래요. 할머니래요. 할머니 살았어요. 경북 예천의 한 요양시설 직원이 촬영한 이 영상은 직원들 단체 대화방에 공유됐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공유한 영상과 사진을 보며 치매 노인들의 행동을 비꼬며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평소 치매 노인들 행동을 몰래 촬영하고 공유한 요양시설 직원은 모두 3명.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수십 장에 달합니다. 직원이 무슨 뜻이 노는지 모르겠네. 그렇다고 이거는 악의적이라든가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올린 건 아니라고 보거든, 제가. 민감한 개인정보인 노인들 질병도 거리낌 없이 공유했습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뚜렷하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보살피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자기네들끼리 돌려본다. 서비스를 받는 데에 대해서 편견이 있을 수 있고. 관리감독 기관인 예천구는 직원들에게 10분 동안 관련 법 규정을 읽으라며 자체 교육을 시켰을 뿐입니다. 저희들은 시설 관리하는 부분 카시나들도 가능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고. 최근 4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노인 관련 시설 진정 건수는 모두 185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관련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정서적 학대요. 매년 증가하는 어르신 학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노인 학대의 가해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국 34개소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6,973건으로 2019년 대비 5.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무려 6,259건이고요.
이는 2019년의 5,243건보다도 19.4%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도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순이었고, 발생 장소는 가정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어서 생활시설, 이용시설, 그리고 병원 순으로도 나타났다는 거죠.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34.2%, 배우자가 31.7%였지만 기관에서도 13%나 발생하는 통계 수치를 봤을 때에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어르신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러한 노인 학대가 왜 발생하는지 우리가 이 원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장기 요양 요원분들의 개인적인 인성이 결여되어서 노인 학대를 자행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르신은 노약자분들이신데 이 노약자에 대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서비스 정신이 결여됐을 때 노인 학대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직업의식이 없어서 내가 어르신들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의식이 없어서 노인 학대 행위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장기요양 요원으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자,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교육이 부족해서 인성도 결여되고 서비스 정신도 부족해지고 직업의식도 결여되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 기관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노인 학대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노인성 질병을 갖고 계신데 이러한 어르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 역량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스트레스로 작용이 돼서 어르신을 학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장기요양 요원분들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누적되는 피로감으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 폭발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학대 행위에 있어서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까 경각심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 기관들의 운영이나 관리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노인학대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도 미흡하고 그래서 노인학대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노인학대를 법에서는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노인학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죠. 이 노인학대는요, 발생 공간에 따라서 가정학대, 그리고 시설학대와 기타 장소에서 발생하는 학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이 노인학대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라고 꼭 알아두시라고 제가 항상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4가지 특성 있죠. 복합성, 반복성, 지속성, 은폐성이 있다. 복합성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복잡하게 얽혀온 갈등의 극단적인 형태로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것이고, 노인학대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또 외부 개입이 어렵고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학대가 장기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 노인학대다. 그리고 이 노인학대는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은폐되는 특성이 있어서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가 이루어져서 빨리 노인학대를 끊어야 하는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노인학대의 4가지 특성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성, 반복성, 지속성, 은폐성이에요. 자, 그럼 노인학대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노인학대의 유형들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는 대표적으로 신체적 학대가 있죠.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르신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입니다. 어르신을 폭행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이죠. 밀치거나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어르신을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또 어르신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드는 행위, 어르신의 목을 조르는 행위,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르는 행위, 어르신의 몸을 발로 밟거나 어르신을 질질 끌고 다닌다거나 어르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 행위, 또 어르신을 핥히거나 꼬집는 행위, 어르신을 입으로 물어 뜯는다든지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어르신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던져서 어르신께 상해를 입힌다든지 칼이나 흉기를 사용해서 어르신께 상해를 입히거나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르신께 화상을 입히는 행위들이 해당합니다. 또한 어르신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어르신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인데요. 어르신을 집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거나 어르신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 어르신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를 설치해서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또는 어르신을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어르신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어르신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신체적 학대인데요. 기관에서도 어르신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르신을 가둬두는 그런 노인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사례들이 상당히 있었죠. 그리고 뉴스에서 흔히 자주 나왔던 신체적 학대 중에 어르신을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 어르신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끈으로 묶어두거나 수갑을 채운다든지 손, 발목을 묶어두는 이런 부분들이 신체적 학대이죠. 또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어르신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인데요.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해서 어르신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든지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 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어르신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입니다. 또한 어르신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 가스나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키거나 어르신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밥통이나 냉장고로부터 단절시키거나 어르신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키거나 어르신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 심장 관련이라든지 당뇨나 혈압 이런 부분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도 신체적 학대이고요. 어르신께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 투입하게 해서 어르신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죠. 7, 8년 전이든가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어르신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강요하는 신체적 학대가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어르신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이나 노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신체적 학대이고요. 어르신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해서 일이나 노동을 강요한다든지 어르신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이나 노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 또 어르신께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에서 일이나 노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부분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어서 노인학대의 유형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를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이 정서적 학대의 예에는요, 어르신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거나 어르신께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 행동, 어르신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행동, 어르신의 일상생활, 식사나 일상용품 사용 같은 거 이런 것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하는 행위들이 정서적 학대의 예입니다. 즉,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어르신께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모든 행위가 바로 정서적 학대라는 거죠.
어르신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인데요. 어르신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어르신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또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어르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든지 어르신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어르신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든지 어르신의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죽이겠다는 협박,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이나 협박, 어르신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하거나 어르신께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혐오스러운 말을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어르신께 창피를 주거나 어르신을 비웃거나 조소를 하는 행위, 어르신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행위들이 정서적 학대인데요. 우리 앞에서 뉴스 보셨죠? 네, 어르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거를 영상으로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 다 정서적 학대예요. 또한 어르신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어르신을 배제한 채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켜버리는 것도 정서적 학대인데요. 어르신의 거취 결정에서 어르신을 배제시킨다든지 어르신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에 어르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최근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요,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성적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성적 학대는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유튜브에서 요양원 성적 학대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성적 학대 사례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어르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어르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든지 어르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하거나 어르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든지 판단 능력이 없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어르신을 성폭행하는 이런 행위들 모두 성적 학대입니다. 또한 어르신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도 성적 학대인데요. 어르신의 신체를 빗대어서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성적 언행 등으로 어르신께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하는 부분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알몸으로 목욕시키는 것들, 또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을 한다든지요. 어르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자가 자신의 성기 및 자위 행위를 어르신께서 보게 한다든지 어르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하는 행위들이 모두 성적 학대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학대의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제적 학대이죠. 경제적 학대는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해서 어르신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어르신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 어르신을 통제하는 이런 행위들이 바로 경제적 학대입니다. 어르신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들인데요. 어르신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을 가로채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어르신의 연금, 재산을 가로채거나 어르신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공적 구조,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의 생계비 이런 부분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어르신의 허락 없이 어르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행위, 어르신의 허락 없이 어르신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든지
어르신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끼치거나 어르신께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어르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경제적 학대인데요. 모두 다 범죄죠. 또한 어르신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중에서도요. 어르신 소유의 부동산을 어르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는 행위, 어르신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하거나 어르신의 허락 없이 어르신의 신용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 어르신의 허락 없이 어르신 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어르신의 허락 없이 어르신 명의의 은행 계좌, 보험 등을 해약하거나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대리권을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행위, 어르신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그래서 증여했지만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경제적 학대입니다. 어르신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것도 경제적 학대인데요. 어르신께서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어르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르신의 재산을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어르신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어르신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든지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도 경제적 학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노인학대 유형 중에서 방임이 있는데요.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해서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들이 방임인데요.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어르신을 방치하거나 스스로 배변 처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방치하는 행위, 어르신 스스로 목욕이나 빨래 등 청결 유지 또는 청소 같은 환경 관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심각한 질환이 있는 어르신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든지 어르신께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하거나 어르신이 부적절한 주거 공간, 예를 들면 컨테이너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방임입니다. 또한 방임에는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르신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르신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르신의 생활 관련 업무, 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르신의 사회적 활동, 용돈이나 종교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방임입니다. 또한 의욕 관련해서 욕구가 있는 어르신께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방임인데요. 어르신께 필요한 보장구, 틀니나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어르신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하는 행위,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이러한 행위들도 방임이라는 거죠. 또한 방임 중에서도요, 자기 방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어르신 스스로가 어르신의 생명에 위협을 하는 행위들이 바로 자기 방임인데요. 어르신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 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하거나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어르신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어르신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게 된다든지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어르신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든지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께서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하는 상태, 또 어르신께서 자살을 시도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 방임입니다. 노인학대 유형의 마지막으로 유기가 있는데요. 의존적인 어르신을 유기하는, 버리는 이런 행위죠. 어르신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하거나 인지기능을 상실한 어르신, 치매,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같은 부분을 갖고 계신 어르신을요,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해서 실종 상태로 만드는 행위들, 이게 유기죠. 또 어르신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든지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어르신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가 그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가 다 유기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입니다. 이러한 노인학대, 법으로 아주 엄하게 다스려져야만 하는데요. 먼저는 어르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법적 처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르신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 어르신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어르신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어르신께 구걸하게 하거나 어르신을 이용해서 구걸하게 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어르신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들이요,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되겠죠. 또한 어르신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학대를 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보호 규정도 있는데요.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신고해서 나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우리 기관에서 혹시 또는 다른 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노인학대 신고를 꼭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인데요. 이러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노인학대 신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노인학대는요, 어르신의 권리를 보호해드림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어르신은요,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또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도 있으시고요.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시설 내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재반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권리를 어르신께 보호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과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인학대 우리 기관에서 제대로 예방하기 위해서요. 제가 지금부터 구체적인 행동 수칙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행동 수칙들을 우리 기관에서 근무하실 때 하나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누구도 어르신을 학대할 수 없다는 거 모두가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분기별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은요. 충실하게 수강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종사자분들만 수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 보호자, 어르신 모두가 함께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몸과 정신에 이상이 발생할 정도로 종사자분들께서는 무리하게 근무해서는 안 되고요.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이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자칫 노인학대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몸과 정신에 이상이 발생할 정도로 무리하게 근무하지는 마세요. 또한 근무를 하실 때에는요. 어르신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만 하고요. 나의 직업에 대해서 직업의식을 키워나간다면은 자긍심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고 내 일에 대한 애정도 생기기 때문에 노인학대를 점차적으로 예방해 갈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요. 직원회의를 상시적으로 하시고요. 절대로 형식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직원회의 때 혹시라도 우리 기관에 노인학대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해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르신과 종사자분들 간에 또 종사자분들과 종사자분들 간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는요. 부드럽게 하시도록 관리하시고요. 어르신과 또 같은 종사자끼리도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기별로 종사자 CS 교육을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 기관들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철저하게 수강을 해주시고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서 어르신의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요. 그 대처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장기요양기관과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우리 기관과 어르신에 대해서 자부심과 애정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근무하시면 우리 기관에서는요. 정말 단 한 건의 노인 학대도 발생하지 않는 예방법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노인 학대를 아셨다면 이 노인 학대 신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항상 말씀드렸죠?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번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고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번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관할 시군구에다 신고하실 수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도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신고하는 방법은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범죄 신고는 112잖아요. 노인학대는요.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인학대를 신고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는요. 이 노인학대 적극성을 갖고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소극적인 모습을 갖게 될 때에는 신고조차도 안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학대는 여러분의 신고로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는 적극성을 갖고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학대 정황을 알려주셔야만 하는데요. 학대 정황에 대해서 가급적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학대받는 분은 누구신지, 어디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학대로 보여지는지, 현재 학대를 받고 계신 어르신의 상태는 어떠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를 신고했다고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걱정은요. 단 1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설명을 드렸었죠.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에서는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해서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 신고에서 나의
정보가 노출된다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인학대를 신고하셨다면요,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요, 가급적 끝까지 그 신고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노인학대의 유형부터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노인학대는 그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다면 이미 어르신의 삶은 무참히 파괴되어 버리고 학대 당사자인 종사자분은요, 무거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도 폐쇄되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학대는 반드시 예방되어야 합니다. 단 한 건의 노인학대도 우리 기관에서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나 한 사람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 운영자, 어르신, 보호자, 그리고 기관과 연관된 모든 분들이 함께 뜻과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해야 합니다. 어르신 학대 없는 우리 기관의 케어 스토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